자, 자본 관련된 계정 과목들도 좀 아셔야 돼요. 자, 자본. 자, 자본도 여기다 다시 한번 쓰시면 자본 계정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있었죠. 자, 근데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의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로 표시를 했어요. 발행 주식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가 주식의 액면가가 10,000원이라고 합시다. 자, 10,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주식 겉면액에. 예, 이게 이제 액면가죠, 액면가. 겉면액에 적혀 있는 걸 액면가라고 하죠. 근데 실제 거래하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액면가는 100만원이고, 10,000원이고, 유통 중인 주식수가 100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총 100만원이 액면가의 기준으로 자본금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실제로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발행했다고 하면 이 나중에 이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의 자본금 항목에는 1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자본금은 이렇게 표시가 됐지만 이게 실제로 유통될 때 발행가액은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발행가액이 말 그대로 액면 발행이라면 그냥 10,000원에 발행한 거니까 발행가액, 액면가액이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액면가 발행가가 다를 수도 있겠죠. 9,000원에 거래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발행가가 11,000원에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통주식수 곱하면 실제로 돈을 받은 금액이 달라지죠. 액면가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이어야 되지만 실제로 9,000원씩 발행을 했다면 90만원만 돈이 들어올 거고 11,000원에 발행했으면 돈이 110만원이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할 수도 있고 싸게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비싸게 발행한 거고 이건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싸게 발행했다. 액면가하고 발행가를 비교했는데 액면가가 더 큰 거야. 이때 이런 발행을 할인 발행이라고 그래. 할인 발행. 할인 발행. 그리고 또 액면가하고 발행가를 비교했는데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더 크다면 그때는 할증 발행이 됩니다. 비싸게 발행한 거니까. 자, 근데 할인 발행 먼저 해볼게요. 자, 할인 발행을 하면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지금 여기 표시된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9,000원에 발행해서 한 주당 9,000원에 100주를 발행했으니까 돈이 얼마 들어오냐면 자, 이제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할게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90만 원이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자본금은 어떻게 표시하라고 그랬냐면 무조건 자, 주식을 발행한 거는 무조건 대변 계정에 자본금이 증가한 거니까 자본금으로 표시해 줘야 돼요. 주식을 발행했다는 건 소유주로부터 이제 돈을 투자받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차변에는 돈이 들어온 통장이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 현금으로 들어왔으면 현금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 그러고 90만 원, 실제 들어온 돈이 발행금액으로 들어오니까. 자, 근데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액면 주식 쓰니까 100만 원으로 표시해야 되죠? 그럼 10만 원이 덜 들어왔잖아. 10만 원 덜 들어온 걸 여기다가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표시해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줄여서 이제 주할차라고 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으로 들어가요. 여기 이제 자본 조정 항목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거냐 뭐냐면 자본금에서 할인 차감되는 항목이에요. 차감되는 계정 과목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할차는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성격의 자본 조정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게 자본 조정이 대부분 자본금에서 마이너스적 성격을 갖는 데가 자본 조정 항목에 들어가고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항목이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본금을 액면가로 표시하다 보니까 실제로 1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액면가를 100만 원으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자본금을. 근데 돈이 덜 들어왔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 반대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값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계정은 이 자본금에서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래서 이 자본금에서 빠지는 성격의 마이너스적인 성격을 가진 게 자본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여기 이제 10만 원이라고 표시되면 액면가는 100만 원이지만 10만 원을 뺀 90만 원만 돈이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액면가를 100만 원을 표시하느냐? 이거 액면가로 표시해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액면가만 알면 이 주식, 이 회사에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만 알면 몇 주를 발행했는지 요것만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조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를 했기 때문에 주식의 액면가만 알면 액면가로 이 전체 자본금을 나누면 발행 주식수를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무조건 자본금을 액면가로 표시하다 보니 그걸 돈을 덜 받았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걸 이제 자본 조정, 그러니까 자본금에서 차감되는 성격은 다 자본 조정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뭔가 뺀다는 의미야, 뺀다는 거. 그럼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증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액면가보다 발행가액이 클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할증 발행이 됩니다. 할증 발행.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보통 예금으로 110만 원이 들어오죠. 한 주당 만 원을 받았으니까 11,000원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11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때는 이제는 자본금보다 돈을 더 받은 건 여기다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넣어줘요.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이제 줄여가지고 주발초라고 해요. 주발초. 그래서 1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야. 왜냐면 자본금을 액면가로 표시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왔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더 들어왔다는 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 10만 원이죠. 이거는 결국 액면가로 표시되는 자본금에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계정 과목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본 조정에 있는 이런 계정 과목들은 자본금을 차감해 주는 거나 아니면 어느 자본 항목이 아직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좀 약간 임시 계정 성격의 계정 과목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자본 조정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게 사채도 요 주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채 같은 경우에 사채 액면가액이 있고 사채가 실제로 발행되는 금액이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발행되기도 하고 더 싸게 발행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채 같은 경우에도 주식처럼 뭐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액면가 그대로 발행될 수도 있잖아요. 액면가이면서 발행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액면 발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싸게 발행되면 할증 발행, 싸게 발행되면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액면가 그대로 발행되면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액면 발행이 발생했을 때는 뭐 자본잉여금이나 자본 조정 항목이 생기지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본 조정은 대부분 마이너스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처럼 뭔가 마이너스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들어가 있어. 보시면 자본 조정에는 감자 차손. 차손이죠. 이것도 차손. 그죠? 감자 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에서 뭔가 마이너스적인 느낌이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본 조정에 들어오고요. 자본잉여금은 뭐야? 이 감자 차손이 있으면 감자 차익도 있겠죠.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겠죠. 처분 손실이 있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잉여금에 들어옵니다. 자본잉여금. 됐죠? 근데 자본 조정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자기 주식이라는 것도 있어. 자기 주식. 이건 뭐냐면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되사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유통되던 주식들을 회사가 대래 주주들한테 발행했는데 그거 주주들한테 돈을 주고 다시 되사왔으니까 어떻게 자본금에서 까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금에서 빠지는 거예요. 발행했던 유통 주식들을 다시 되사왔으니까 자본금에서 빼줘야 되는 성격이 자기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의 계정 과목들은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잉여금에는 이게 이제는 누가 가져갈 몫이냐면 조금 전에 단기순이익이 일로 흘러 들어왔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이. 그래서 이 단기순이익으로 흘러드는 이익잉여금은 누구 가져갈 몫이냐면 주주들이 가져갈 몫이야.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들이 나중에 배당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배당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주가 배당받을 몫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회사가 이걸 다 배당하지 않고 일부분은 뭐 상법이나 아니면 어떤 임의적 규정에 따라서 이익잉여금 중에 일부분은 나중에 이제 준비금이나 적립금으로 이렇게 빼놓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나중에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회사에 이제는 어떤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잉여금을 이제는 우리 주주가 배당을 받아야 되지만 이 잉여금 중에 일부분은 어떤 이제 다른데 사업 자금의 준비금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적립금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떻든 똑같은 목적이에요. 회사가 이제 어려워졌을 때
이런 잉여금 중에 일부분 다 배당하지 않고 주주들한테 다 줘버리면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중급이금이나 적립금으로 이렇게 빼놓는 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이익잉여금에서 빼거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중에 일부분의 돈은 준비금이나 적립금으로 뺍니다. 근데 이제 법으로 강제시키는 적립금은 이미 법정 준비금이 되는 거고요. 법정 준비금이나 법정 적립금이 되는 거고, 법으로 강제하지 않은 준비금이나 적립금은 임의 준비금이나 임의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금이나 적립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이익잉여금 내의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각종 준비금이나 적립금이라는 개정 과목들이 이익잉여금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22페이지 보십시오.